문제풀이입니다. 2025년도 7월 7일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객관식 문제풀이를 갑니다. 자, 가기 전에 먼저 OT 잠깐 하고 갑니다. OT 잠깐 할게요. 반드시 해와야 될 거. 일단은 기본적으로요. 저기 PPT는, PDF 파일은 이건 다운받아서 갖고 오기 바랍니다. 예, 다운받아갖고 PDF 파일 아니면 학원에 와서 프린트를 해주세요라고 해도 됩니다. 예, 근데 요거 있잖아요. 내가 오늘 또 오타가 발견돼갖고 오늘 또 교정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올려놓은 것 중에서 가장 최신판을 다운받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프린트할 때는 최신판을 프린트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운받을 때는 항상 최신판으로다가 올려놔야 된다라는 것을 문제를 풀 때마다 오타가 발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또 내가 풀다가 오타를 또 발견해가지고 또 이제 교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두 번째는 지금 문제는 160문제 정도 풉니다. 지금부터 160문제를 풀 거고요. 전범입니다. 문제 왜 풀어요, 학생? 왜 푸니? 당연히 시험 대비죠. 물론 말이라고 해요. 그러면 심심해서 풀겠습니까? 너 왜 푸냐, 이거? 이건 나온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 만약에 시험이 비슷한 게 나올 것이다. 그럴 기대감이 있어요? 예? 그러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안 나와요. 나오는 건 불가능이죠. 화학 문제가. 궁서체를 고딕체로 바꿔도 다른 문제로 느끼는 것이 수험생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글씨체만 바꿔놔도 다른 문제로 느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푸는 이유는요, 이게 시험에 뜨기 때문에 푸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실력을 점검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데 여기에 목표가 있는 거지, 이 문제가 똑같이 시험에 뜨기 때문에 푼다. 이 착각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경우가 많냐, 문제 많이 풀면 좋다, 이런 말들이 횡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라라는 멘트에는 학생들은 혹하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공부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까지 되게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항상 강조하지만 배분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걸 망각하고 그냥 화학에 공부하다 보면 화학에 매몰돼 버리거든요. 화학에 매몰되어서 화학에 그냥 일주일에 20시간씩 화학을 공부해 버리는, 이 문제 그냥 끝장나는 얘기예요. 그냥 이건 합격하고 거리가 먼 수험생이 그냥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뜨기 때문이 아니라 왜 푸느냐, 자기 실력 점검해 보는 겁니다. 즉 어떤 거냐, 문제 수가 많은 것은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문제 수가 많은 것을 많이 문제를 푼다고 해서 그걸 싹 기억하고 시험장 들어가서 이거 시험장에서 이거 예전에 내가 풀었던 거랑 비슷하네 라면서 푸는 경우는 없어요. 즉 문제 수가 많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문제 수에 연연하진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자기 실력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법으로요, 제가 이해 암기형과 응용 계산형을 단원마다 알려드릴게요. 단원마다 알려드릴 테니까 본인께서 벌써 나는 방어다라고 결정한 사람도 있죠. 벌써 결정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은 결정을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공격인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방어인 수험생은 이해암기형, 응용계산형 일단은 끝까지 다 하긴 다 해야 돼요. 이게 어느 응용계산형 문제를 해서 그걸 버렸다 그러면은 그 파트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오면 자신감이 그냥 상실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하긴 하되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시죠. 일단 하긴 하자. 다 하는데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해암기형 파트입니다 라고 말한 부분만큼은요, 자,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줄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그죠? 문제를 풀어주는데 어느 정도까지 암기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수준을 보여주겠습니다. 문제풀이의 목표는 이거거든요. 여기서 내용 정리를 다시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용 정리는 간단하게, 자, 페이지 수만 알려줄게요. 교재 페이지 수. 이건 몇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라고 알려줄 겁니다. 근데 그 교재 페이지 수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 문제 똑같은 거 없어요.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하면은 충분히 응용해서 풀 수 있거든요.
계산은 가미되어 있지 않은 응용 이해 암기형 파트도요. 어떤 파트에 해당되는 페이지 수를 알려드릴 것이니 제가 지금부터 수준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는 뭐냐면요. 제가 암기하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정도 되려면은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평생 동안 화학만 한 사람이라서요. 그건 안 되지만은 최소한 근접하는 이 암기형 파트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근접하는 정도의 암기 수준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이건 목표는 뭐냐면요. 자기 실력을 점검하는 거예요. 어떻게 점검하니? 응용계산형과 이해암기형을 다 보되 방어라도 다 보되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할 것이며 여기에 제가 수준을 보여줄 것이니까 그 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그 수준의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외워야 되는지를 직접적으로 한번 자기가 공부해 나가면서 연습해 보자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할 수 있거든요.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쫙 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 이런 내용이 이렇게 문제로 구현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시험장에서 적어도 이해암기형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면 그거는 빨리 풀어낼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응용계산형 이거는 좀 힘들겠지만은 이건 좀 힘들어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래서 잘 정리하고 내용만 잘 외우면은 화학 4개부터 6개까지는 무난히 맞출 수 있다. 이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고요. 이 정도 맞춰준다면 방어인 수험생은 충분히 몫을 다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인 친구는 또 공격이니? 뭐 그게 그렇게 과도하게 가로지릅니까? 그래. 공격인 수험생은 9개, 10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수험생은요.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과목이 8과목이라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기본 베이스가 약한 사람은 화학은 절대 공격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화학은 스타팅 지점에서 벌써 방어인지 공격인지가 거의 90% 이상 결정납니다. 결정나는데 괜히 제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가 방어이면서 공격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공격인데도 방어라고 생각하는 과도한 겸손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격인 수험생은 공격으로서의 어떤 그 자기가 느끼거든요. 그 느낌대로 하시면 좋고 방어인 수험생은 이해암기형에 철저하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3번째. 먼저 문제를 풀어 주십시오. 풀어올 것. 한 회에 한 20문제 정도가량 풀거든요. 회당 20문제. 제가 오늘은 16문제, 17문제인가 풀고 OT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풀고 마칠 겁니다. 자, 근데 이걸 문제를 풀어오지 않고 그냥 들어오면요. 바로 여기서 문제를 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수업을 바로 듣게 되는 것이죠. 본인이 허점을 뭔지 모르고 나서 내용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꼭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문제당 2분 정도 잡고 1분 30초부터 2분 정도 잡고 문제당입니다. 이 정도 잡고 풀어오십시오. 틀려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으니까 제가 정답은 올려드렸죠. 제일 앞에 정답은 쫙 있는 거 보고 계십니까? 예, 정답은 올려드렸으니까 그 정답 보면서 틀려도 괜찮으니까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확인해 보고 오시는 거. 그거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해갖고 오면은요. 그러면 본인이 틀린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고 아, 이거 내가 왜 틀렸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자기의 허점을 시험 들어가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연습한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풀어오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강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그냥 강의 먼저 듣는 거 아닙니다. 인강생. 그거는 문제풀이의 효과를 반에 반감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문제당 한 1분 30초 정도 할애해서 한 20문제 정도 딱 풀어보고 틀려도 괜찮으니까 틀려도 괜찮고 어떤 건 읽었는데 손도 안 나가는 것도 있으면 체크해놓고 손도 안 나감 하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한 20문제 정도 미리 풀어보고 와서 그 다음에 수업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예,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하나 4번째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요, 가끔 가다가, 자, 예를 들면 문제 1번 이렇게 있어요. 문제 1번, 문제가 쭉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해설을 해드려요. 지금부터 해설을 해드리고, 해설지는 안 나눠드립니다. 어차피 이거 문제풀이 수업 들은 분들은 저한테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옆에다가 적어가면서 해설을 적을 거라고요. 최고 문제가 되는 공부, 문제풀이에서, 자, 1번 문제가 쭉 있어요. 그러면 자, 기억, 니은, 디귿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기억, 옆에다가 해설을 적어놔요. 본인이 글씨로. 니은, 해설 적어요. 디귿, 해설 적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단맞춰서 정답 1번 하고 찍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때 어떤 일 벌어져요? 이걸 봅니다. 이걸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본인이 옆에다가 해설을 적어놓은 걸 보고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어떤 일이라면요. 답을 알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 문제는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니까요. 100% 시중교재 모든 문제 다 풀어도 시험장 가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 다 풀어도 시험장 가면 내가 산 증인이잖아. 내가 산 증인이잖아. 내가 시중에 있는 문제 중에 아픈 게 어디 있어? 시중에 있는 문제 내가 모두 다 풀었어. 모두 다. 모두 다 풀었지만 실제 시험장 내년 문제 보면은 또 거기서 풀어놔도.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안 나오는데 이걸 왜 풀어? 자기 실력 점검하는 겁니다. 자기 실력 점검하는 용도로 푸는 건데 이 문제가 나올 거다. 만약에 이거 나오면 어떡해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고요. 그게 바로 공부의 방향성을 자꾸 이상하게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문제 풀 때 옆에다가 글씨를 끼적끼적 적어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딱 풀 때 다시 어차피 한 번은 더 보겠지요. 한 번은 더 볼 때 이걸 바로 보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문제에 눈이 안 가고 자기가 쓴 글씨에 눈이 먼저 갑니다. 자기가 본인이 쓴 글씨에 먼저 눈이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 이 문제를 갖다가 해설을 미리 읽고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안 풀릴 리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 문제를 자기가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의 오류에 착각하는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선생님 말 의미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니? 이해됩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문제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반드시 미리 풀어오고 두 번째 풀 때도 이거조차 없는 깨끗한 문제지으로다가 또 풀어야 합니다. 깨끗한 걸로. 그래야 틀린 거 또 틀려. 이런 거예요. 한번 먼저 풀어오세요. 한번 먼저 풀어오고 틀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걸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들으면은 자기가 틀린 것에 대해서는 궁금했겠지요. 본인이 궁금할 거 아니야. 그 궁금한 것을 수업 들으면서 내가 왜 저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면서 뭔가 깨우쳤습니다. 그래갖고 내용을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페이지 수를 얘기해 준다 그랬죠. 그 문제마다. 그러면 이건 어디부터 어디까지에 해당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집에 가서 공부하실 때는 내용 정리를 한 번 더 해야죠. 그 해당되는 페이지에. 그 해당되는 페이지에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문제를 또 풀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그 정도의 노력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때 문제 풀 때 그때는 깨끗하게 풀어야 된다. 깨끗하게. 그러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과거에 틀렸던 게 또 틀립니다. 그러면 이 파트는 자기가 내용을 정말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파트가 자기의 허점이고요. 자기의 허점을 시험 들어가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그걸 수정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환경 파트는 그렇게 공부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이해환경 파트는 다 맞출 수 있고요. 여기서 몇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5개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5개 나오고요. 여기 5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다 맞춰주는 거, 그거에 대한 비법이 바로 문제풀이를 이렇게 활용해 주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제가 요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문제풀이 꼭 들어와야 된다. 종합반 학생들이라서 미리 돈 다 냈으니까, 그러니까 강의 들어오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문제풀이 꼭 들어와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게 바로 이런 걸 학생들이 전혀 모르고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많은 문제 풀면 좋아합니다. 바보의 극치죠. 많은 문제라면 나보다 문제 더 많이 푼 사람이 어디 있어? 화학 문제를.
나보다 문제 많이 푼 사람은 수험생 중에 한 명도 존재할 수도 없어요. 선생 중에서도 내가 아마 제일 많이 풀었을 겁니다. 왜? 강의 내가 제일 오래 했으니까. 모든 강사 중에.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선생과 모든 학생을 통틀어서 나보다 문제 많이 푼 사람은 없어. 그런데 내가 시험장들 갔었을 때 못 푸는 문제도 있다니까. 변리사 시험 문제 중에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응용력을 요하는 문제인 경우에는 그건 시계 중에 있는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그거는 헛수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니? 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끔가다 어떤 수험생들이 나와요. 미트리트 피트 문제를 다 풀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수험생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화학 공부만 하다가 나머지도 망해서 떨어질래요. 이 얘기입니다. 그냥. 화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1차 합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화학 잘 보기가 목표가 아니야. 화학 잘 보는 사람은 이미 스타팅할 때 거의 90% 이상 결정 나 있어. 이미 결정 나 있는 그런 경우를 안 되는 사람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되는 것도 망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되는 건 절대 망하지 맙시다. 되는 과목 무슨 과목이야? 뭐니? 자연과학 중에 자연과학 쪽이야? 되는 과목이? 그래? 법 과목보다 자연과학이 더 자신 있어? 아, 너 과거 출신이? 물리학. 그러니까 자연과학 중에서 물리학이 자신 있다 이 얘기구나. 그게 아니라 아무리 물리학과라도 민법과 산재법이 메이저이어야 합니다. 아셨죠? 이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인 것이라고요. 이건 진짜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수험생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OT 끝낼게요. PDF 파일은 최신판으로 꼭 내가 앞으로 또 문제 풀다가 일단은 한 번 다 풀어보고 나서 넘겨주긴 한 거야. 근데 다시 풀다 보면 또 오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타를 교정하면은 최신판으로 항상 올려놓을 것이니 항상 최신판을 다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반드시 160문제 푸는데 어떤 친구는 가끔가다 이럽니다. 문제 수가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푸세요. 많이 푸세요.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 다 푸십시오. 그러고 나서 1차 몇 년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그런 말을 하고 싶네요. 너무 가혹한 표현인 것 같지만 맞는 얘기거든요.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문제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이런 헛소리 하더라고요. 그럼 문제수를 늘리지 못해서 이만큼 했을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수를 늘리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갖다가 자기 실력을 점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60문제라도 이해함경과 응용계산형이 있는데 여기에 방어인 사람은 여기에 중점을 두고 보되 이것도 절대로 전혀 안 하면 안 된다. 이걸 전혀 안 했다가는 이 파트에 해당되는 문제만 나오면은 그냥 제끼게 돼.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응용계산형이라고 파트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쉽게 나오는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만점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못 푸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이므로 이것도 꼭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개부터 6개 정도 방어인 수험생은 이 정도 맞추면 되고요. 그러면 문제는 이 정도.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이제 앞으로 제가 6회를 이미 출제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6회 곱하기 10문제니까 60문제잖아요. 그죠? 여기 60문제, 이거 160문제. 그 다음에 스터디에서 문제수를 이번에 조금 많이 갖고 오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200문제 이상 되거든요. 200문제 이상 되니까 이 정도 문제. 그러면 이거 토탈 다 하면은 한 500문제가량 되거든요. 문제수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수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지 적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끔 가다가 문제집 중에서 완전히 이거 한 60년대, 70년대 같은 문제집 같은 과거 문제집들 그런 거 지금도 돌고 있거든요. 왜? 업그레이드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갖다 붙이기만 한 겁니다. 그 문제집 발간자가. 그러니까 문제집 중에서요. 한 80년대, 90년대 진짜로 말 그대로 한 30년 전 문제집을 갖다가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안 푸는 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걸 괜히 풀므로써 오히려 자기의 기본적인 실력을 더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절대로 문제수가 적다고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문제는 먼저 반드시 풀어오십시오. 명심하셔야 돼요. 그냥 들어오면은 눈뜬 장님 됩니다.
그냥 들어오면은 듣고 나서 이해 못하는 수험생은 없어요. 수업 들었을 때 이해 못하는 정도의 그 정도 바보 수험생은 별리서 공부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다 이해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 문제가 나와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력을 점검하고 자기의 허점을 미리 발견하는 게 목표라. 그 얘기는 먼저 풀어보고 나서 틀린 다음에 들어야 그게 진짜로 들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꼭 먼저 풀어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 풀 때는 자기가 끼적끼적 옆에다가 낙서해 놓고 이렇게 문제 풀면은 다 맞춥니다. 그러면 자기의 실력을 과대 포장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절대 아닙니다. 항상 새 거로 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프린트 없이 그냥 PDF 파일은 그냥 지웠다 이게 되잖아. 지웠다 말았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게 되는데 프린트로 푸시는 분들은 프린트해서 푸시는 분들은 낙서하지 않은 프린트를 갖다가 다시 또 복사해서라도 또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런 정도의 수고는 꼭 문제에서는 기울여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60문제 이것만 잘 활용하고 이것만 정확하게 활용을 잘해도 전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 담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마다 내용의 중요한 것을 다 담아보려고 내가 책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문제의 출처는 편익기출 문제,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던 과거 문제, 그 다음에 미트리트 문제, 피트 문제 조합해서 섞었습니다. 조합해서 섞어가지고 거기서 제가 볼 때 이 정도 내용은 요 내용을 정리할 때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제가 나름대로 선별해서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잘 활용해 주는 수험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어떻게 가는지 이해되십니까? 예, 이렇게 문제풀이를 이용해 주셔서요. 잘 지금부터 정리 잘 하고요. 우리 잘 공부해 가지고 내년에 1차는 반드시 합격합시다. 1차 합격할 때 화학 몇 점? 몇 개? 목표 5개? 화학이 방어입니까? 좋아, 5개 콜. 대신 민법, 산재법은 반드시 90점. 알았죠? 물리가 전공이라고 했으니까 물리 9개, 화학 5개, 지구과학 9개, 생물 문제가 어려우면 5개. 그러면 너끈히 어떤 경우라도 합격합니다. 그래서 1차 내년에 딱 붙으시고 바로 내년 3월 달부터는 민사소송법을 공부할 수 있는 수험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가 진짜거든요. 1차는 작은 산맥이야. 2차에 비하면은 1차는 학생들이 여기 지나가다가 작년에 내 스터디 원들 여기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인마이제이인가 뭐 여기 독서실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보여서 인사해요. 그러면 가끔가다 인사할 때 나한테 어유 선생님 2차는요 1차의 10배입니다. 민소법 하나만으로도 1차 전 과목 하는 양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약간의 과정은 있겠지만 그 정도로다가 양이 많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2차는 진짜로 좀 힘듦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는 내년에 꼭 합격하는 수험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63회 변리사 시험 대비 객관식 문제풀이 160문제를 지금부터 나가도록 합니다. 자, 진도를 한번 보자고요. 자, 문제 1번 갑니다. 자, 문제 1번. 대부분의 철은 Fe2, 3로 존재한다. 이렇게 존재한다. 코크스 탄소라 했습니다. 산소를 제거하는 환원 과정을 거쳐서 철을 정제한다. 산화철 89g을 코크스 100g으로 환원시켰을 때, 문제 1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생산하고자 한다. 관련 원자의 원자 번호와 질량을 나타낸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제 안 풀어왔죠? 첫날이니까 첫날은 뭐 크게 중요한 것도 없고요. 자, 왜요? 왜? 양순자수 뭐? 말을 해봐 그냥. 그래, 그게 이상하다고 말한 거예요. 원자 번호가 철은 30번이 아닙니다. 30번은 아연입니다. 그죠? 예, 30번은 아연이고요. 철은 원자 번호 26번입니다. 그리고 질량은 보통 이게 한 56 정도 되거든요. 65가 아니라. 그렇지만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여기 주어진 대로 그냥 합시다. 이거 갖다가 바꿔오려고 그랬더니만 이게 아연이다 그러면 아연을 환원시키는 과정은 이런 과정으로 안 하거든요. 그래갖고선 제가 임의로다가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이거 편익기출 문제거든요.
편입 기출문제인데 학교에서 이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오탈 낸 거죠. 오탈 냈지만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원자 번호와 질량 요 그거 그대로 합시다. 알았죠? 예, 요 그대로 한번 그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이건 산소 원자 번호 8번, 질량은 16, 6번 12 탄소의 원자 번호와 질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철은 원래 이게 안 맞지만은 그냥 이건 이대로 그냥 푸도록 합시다. 하셨죠? 자, 문제는요. 자, 11페이지. 교재 11페이지에 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 15페이지에 한계 반응물에 대한 개념이 있을 겁니다. 양론, 기본 개념과 화학 양론에서는요, 몰하고 한계 반응물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재 11페이지와 15페이지입니다. 그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재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서 아, 이게 시험에 자주 뜨는구나 라는 것을 캐치해내고 그래서 이 문제를 구현될 때 이렇게 구현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갑니다. Fe2O3 그랬어요. Fe2O3를 했으니까 요놈은 자, 원자량이 얼마입니까? 아, 분자량, 화학식량 이렇게 부를까요? 자, 얼마 원자량 화학식량이 얼마인가요? 2 곱하기 철은 얼마? 질량은 65라 했지 않습니까? 65 더하기 16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는 Fe2O3의 화학식량입니다. 라는 것은 이거는 뭐지? 설명하고 말고도 할 것도 없어요. 계산해 보면 이건 178이거든요. 178 g per 몰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Fe2O3 1몰의 질량은 178 g per 몰이다. 1몰의 질량 화학식량이다 라고 부르는 개념인 것입니다. 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는 갑니다. 얘를 89g을 그랬습니다. 89g은 자, 현재 질량이 얼마예요? 89g이거든요. 자, 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갑시다. 몰이란 것은요, 현재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죠? 현재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몰수가 나옵니다. 라는 것은 자, 이건 너무나 기초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에요. 그러면 자, 89g은 몇 몰인가요? 89g은 얘는 178로다가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0.5몰입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Fe2O3는 0.5몰을 사용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코크스는 100g이라 했습니다. 100g은 자, 분자량이 얼마인가요? 원자량은 12입니다. 탄소의 질량은 10이고요. 100g이니까 몇 몰인가요? 하면은 12분의 100이 되겠죠. 12분의 얘는 현재 질량이고 12는 얘의 원자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면 한 8.3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8.3몰이 될 겁니다. 일단은 됐죠. 자, 반응물의 몰수가 두 가지 다 있어요. 뭐죠? 한계 반응물 문제지요. 반응물의 몰수가 두 개지 다 있다. 그러면 한 개는 남고 한 개는 모자른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한계 반응물 문제이다라는 것을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일단 문제 내용 이해되셨어요? 문제 내용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거 바로 딱 보는 순간 떠올라 줍니까? 딱 보는 순간 바로 떠올라 주세요. 그 다음에 아, 이런 거 갖다 우리는 화학식량을 계산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은 너무 기초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이걸 풀기 위해서는 관련된 원자 번호와 질량을 나타내었다. 이걸 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반응식 완결이죠. 반응식을 완결할 줄 알아야만 앞에 있는 계수의 비는 몰수의 비, 분자수의 비, 기체일 때는 부피의 비입니다. 라는 식으로 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반응식을 완결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면 반응식을 완결하기 위해서 자, 기억 화학 반응식은 Fe2O3 솔리드가 3C 솔리드 4개의 Fe, 4개의 3개의 CO2이다. 라고선 나와 있습니다. 자, 반응식 완결이에요. 이건 뭐죠? 미정계수법으로 풀어도 됩니다. 미정계수법 문제 잠시 후에 하나 더 풀어드릴 테니까 지금은 미정계수법으로 풀어도 되지만 이걸 미정계수법으로 푼다는 얘기는 뭐야? 이렇게 푼다는 얘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바보겠죠. 문제는 뭐예요? 목표는 이 문제가 정답이냐 아니냐, 기억이 맞느냐 틀리냐만 확인하는 겁니다. 시험장에서는. 오로지 목표는 시험장에서는 이 기억이 맞냐 틀리냐, 니은이 맞나 틀리냐, 디귿이 맞나 틀리냐, 그래서 최종 정답이 얼마냐, 이것만 빠른 시간 내에 캐치해내는 거야.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반응식을 완결짓기 위해서 바보처럼 이렇게 하면은 Fe2O3가 C랑 반응해서
Fe 되고 그 다음에 CO2가 되는데 이거 되는데 앞에 계수가 A, B, X, Y라고 놓고 이걸 미정계수법으로 풀고 자빠지고 있으면 자빠지는 거잖아. 이건 자빠지는 거잖아. 왜 자빠지는 거야? 시간이 걸리니까. 목표는 기억이 맞느냐 틀리냐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맞느냐 틀리냐만 확인해 주기 위해서 자 반응식 완결의 기본 이론. 자 Fe 몇 개입니까? Fe 원자 몇 개 있어요? 4개 있잖아. 그럼 여기 Fe 몇 개 있습니까? 생성물에 4개 있으니까 맞죠. 산소 갑니다. 산소 원자 몇 개 있어요? 6개 있잖아. 산소 원자 2, 3은 6. 그러면 산소 원자 어디 있어? 여기 CO2 여기 있잖아. 여기 몇 개 있어요? 6개 있잖아. 그러니까 맞죠. 탄소 몇 개 있습니까? 탄소 반응물에 탄소 몇 개? 3개. 근데 CO2 3개 CO2니까 반응식 딱 완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맞구나 라고 찍어야 되겠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바보처럼 전통적인 방법으로 푼답시고 이러고 자빠지고 있으면 자빠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냐면 시험장 들어가서 쓸데없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목표는 이런 걸 배우려고 문제풀이를 듣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거기다가 꼭 적어 놓으세요. 미정계수법으로 풀어야 하지만 풀면 안 됨. 왜? 이 문제가 맞는지 틀린지만 알아야 되는 게 목표잖아. 이 기억 지문이 맞느냐 틀리냐 이것만을 알아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인 것이고 이런 문제에서는 시간을 절약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시간을 절약하는 게 중요하다면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정계수법으로 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된다. 기억 지문은 올바르게 되어 있구나라고 찍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얘는 몇 몰이 들어가고요? 0.5몰입니다. 앞에 있는 계수비가 2대 3의 몰비거든요. 2대 3대 4대 3은 몰비입니다. 그러면 Fe2O3와 Fe2O3와 탄소의 몰비는 2대 3이거든요. 2대 3이니까 얘가 지금 몇 몰이 있다 그랬어요? Fe2O3가 0.5몰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CO2는 몇 몰이 있어야 되겠는가라는 것은 비례식으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얘가 2대 3이니까 얘는 당연히 0.75몰이 있는 겁니다. 0.75몰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C는 현재 지금 몇 몰이 있습니까? 아까 100g 집어넣었어요. 100g이 몇 몰이었어요? 8.3몰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자, 볼 것도 없어요. 자, 누가 다 떨어지고 누가 남는다. 누가 다 떨어져? Fe2O3가 다 떨어지고 탄소가 남는다. 왜? 0.75몰까지 밖에 반응 안 해. 근데 탄소는 얼마큼 있다고? 8.3몰 있다고. 아까 12분의 100, 8.3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러면 8.3몰에 C가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는 얼만큼이 남아요? 라고 한다면은 얼마큼 남습니까? 0.75몰이 반응하는 겁니다. 얘가 0.5몰 반응할 때에는 0.75몰이 반응하는 거야. 근데 얘는 탄소는 8.3몰이 있다고. 그러면 탄소는 얼만큼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계산, 그래, 8.3 빼기 0.75가 되겠죠. 그죠? 8.3 빼기 0.75몰이, 이만큼 몰이 남는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한계 반응물은 누가 한계 반응물에 돼? 자, 둘 중에 다 떨어지는 놈. 누가 다 떨어집니까? Fe2O3가 다 떨어지겠죠. 그러면 한계 반응물은 코크스가 아니라 Fe2O3이어야 한다는 거니까 니은 지문은 틀렸구나라는 것을 문제 푸는데 내가 설명하느냐고 걸리는 시간일 뿐인 겁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딱 보는 순간 반응식 완결 따다닥 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양 딱 비교해. 2대 3의 비율이야. 0.5 대 0.75까지야. 근데 8.3 많아. 그러니까 한계 반응물 Fe2O3 바로 박 가능하지요. 그 다음에 반응식을, 자, 생성물의 양은 이렇게 물었거든요. 생성물의 양은, 자, Fe2O3가 한계 반응물이니까 생성물인 Fe는 Fe2O3가 결정해 주는 겁니다. 얘가 결정해요. B는 몇 대 몇이죠? 2대 4입니다. 2대 4의 몰비를 갖고 있습니다. Fe2O3와 Fe는 2대 4의 몰비 맞죠? 근데 얘는 몇 몰 반응했다고요? 0.5몰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철은 몇 몰 생겨야 합니까? 1몰이 생겨야 됩니다. 1몰의 질량은 거기에 F의 원자량 거기 나와 있습니다. 원자량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실제는 56이지만 얘는 거기 나와 있는 건 65g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철의 양은 약 65g이다. 기억과 D것이 정답이다. 푸는 시간 1분 안쪽이어야 합니다. 알았죠? 지금 설명 안 하냐고 이만큼 걸린 거고요. 이런 걸 갖다가 여기서 어떻게 푸는 바보가 나오느냐?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풉니다. 전형적인 방법으로 풀겠다고. 연습할 땐 괜찮습니다만 시험장에서 그랬다간 큰일 난다는 거 알겠죠? 시험장에서 반응식 완결은요, 기본적으로 뭐야?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비가 안 맞으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몰비만 확인해 보면 끝나는 겁니다. 몰비만 확인해 보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꼭 확인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계 반응물의 기본적인 정의 알고 있는 거 맞지? 한계 반응물은 반응물과 반응물의 몰수가 두 개가 있으면 둘 중에서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넌 거기 앉은 걸 후회하는 표정을 짓지 마. 그래, 너 앞으로 내가 계속 질문하고 싶다, 왠지. 얘 물리 잘하는 애. 한계 반응물은 반응물이 두 개가 있다면 둘 중에서 양이 많은 걸 말하는 겁니까? 적은 걸 말하는 겁니까? 적은 걸 말합니다. 다 소모되는 화학종을 말합니다. 그걸 우리는 한계 반응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몰에 대한 기본 원리와 한계 반응물에 대한 기초 이론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 거고요. 교재엔 11페이지와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 내용은 이해함경이야, 응용계산형이야? 이거는 응용계산형에 가깝거든요, 사실은. 하지만 이 정도 문제는 제일 앞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함경이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문제 1번이었습니다. 자, 문제 2번 가보도록 합니다. 아세틸렌은 다음 반응과 같이 수소와 반응해서 에테인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세틸렌은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이거 반응식은요, 수소를 갖다 반응시켰을 때 2당량의 수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다 촉매 쓰고요. 적당한 촉매가 있으면 이와 같은 단일결합 화합으로 바뀌어주거든요. 지금 반응식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2당량이란 말이 없어도 이건 당연히 2당량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반응식을 완결 지으려면 당연히 수소는 2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여기는 2당량이라고 말한 표현은 없지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것이라고요. 그 다음에 갑니다. 25 atm 압력이 있고요. 온도 있고요. 아세틸린은 1분당 100리터로 주입한다 했습니다. 분당 100리터로 주입한다. 표현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왠지 느낌 체감 난이도가 높아지죠. 체감 난이도가 이게 분당 1000리터로다가 주입을 한다? 이게 무슨 의미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 풀 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수소는 분당 3000리터로 주입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촉매로 반응기에 주입된다. 2분 후 그랬어요. 2분 후에 15kg의 에탄이 생성되었다면 수동률은 대략 얼마냐? RT 값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자 보시지요. 아세틸린이라고 부르는 놈은 분당 얼마큼? 1000리터로 주입된다. 근데 분당 1000리터니까 2분 동안 주입됐으면 몇 리터 주입된 거야? 2000리터 주입된 거죠. 그러면 보십시오. 아세틸렌 같은 놈은 요 놈은 2000리터가 주입되는 거야. 2000리터가 주입되는데 앞에 있는 계수비는 1대 2대 1이거든요. 음해하는 바는 몰수의 비, 분자수의 비, 기체일 땐 부피비가 되는데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그러면 얘가 몇 몰인지에 대한 정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몇 몰인지에 대한 정보가 있겠어? 없겠어? 몇 몰인지 알기 위해서는 PV는 NRT야. 그럼 PV는 NRT니까 N이라는 것은 RT분의 PV야. RT분의 PV야. 그러면 R은 당연히 있는 값이고 문제에서 또 보세요. RT 값은 47. RT 값은 47이라고 줬어. 그러면 얘는 RT 값은 47 분의 P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어디 있어요? P. 찾아보세요. 학생, 자, 찾아봤어? 몇 ATM? 그래, 여기 써 있어요. 25 ATM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25 ATM이니까 얘는 25. 그 다음에 자, 1분당 몇 리터 주입됐다고? 아세틸렌은 1000리터 주입된다. 근데 얼마큼 지났을 때? 2분 지났어. 그러니까 얘는 2000리터가 주입되었을 때 값이겠죠. 그게 바로
RT분의 PV 값이 몰수다라는 것을 모르는 수험생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걸 모르는 수험생은 아무도 없지만 의외로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분당 이만큼 주입되는 이런 경우에 양론 문제를 풀어본 적은 없는데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분명히 여기에 압력 있고 온도 있고 부피 있고 여기에 RT 값도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몰수로 환산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갑니다. 이게 바로 아세틸렌의 몰수가 되겠죠. 아세틸렌의 몰수고요. 자 수소의 몰수도 한번 구해볼까요? 수소의 몰수도 구해봅니다. RT분의 PV 이렇게 될 겁니다. RT 값은 47을 했고요. 압력은 25Atm이고요. 자 수소는 분당 얼마큼 주입되었다? 3000리터. 3000리터 주입되는데 몇 분 지났을 때야? 2분 지났을 때니까 얘는 6000이 되겠죠. 그죠? 이만큼의 몰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보시죠. 앞에 있는 계수의 비 1대 2죠. 앞에 있는 계수의 비는 몰비입니다. 1대 2거든요. 그러면 자 얘 1몰이 반응할 때 얘는 2몰까지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한 개 반응물입니까? 아세틸렌이 한 개 반응물이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해되고 있지요? 좋습니다. 왜? 1대2인데 얘가 1이라고 하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 47분의 25 곱하기 4000 이만큼만 반응하는 거 아니야? 이만큼만 반응할 텐데 이만큼씩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빼기 요만큼이 남는다 이렇게 되겠죠. 누가 남아요? 수소가스는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 아세틸렌이 요 놈이 한 개 반응물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한 개 반응물이에요 라고 캐치해내는 건 가능? 충분히 되겠음? 이해 따다다닥 되고 있음? 안 되는 수험생은 없어요. 즉 여기서 이해했다고 방심했다간 시험장 가면 끝장납니다. 왜? 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쉽지만 재작년 건 진짜 어렵거든요. 문제 많이 푸는 거 절대 능사 아니거든요. 화학은 문제 많이 푸다가 독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진짜로 어리석은 수험생들의 그 궁박경솔 무경험한 심리를 악용하는 몹쓸 강사가 다행히 여긴 없어. 변리사 계통에는. 변리사 시험 계통에는 다행히 없어. 근데 미트리티는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편입에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하는 경향성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은 떨어뜨리려는 경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 내년에 또 와라. 아닌 것 같죠? 나는 그걸 30년간 봤어. 30년간 봤어. 내년에 어느 학원을 가나 이것만이 관심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한다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 몹쓸 생각이지만 들기도 합니다. 자, 선생님 말하는 게 지금 이해되는 거 이걸로는 안 됩니다. 이걸로는 안 되고요.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경우다. 자, 이건 뭐예요? 수득률을 이렇게 물었거든요. 수득률에 대한 기본 개념은 15페이지에 역시 있거든요. 교재 15페이지에 수득률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수득률이라는 것은 뭐죠? 이론적인 양분의 실제 얻은 양 곱하기 100. 이게 수득률입니다. 그죠? 이론적인 양분의 실제 얻은 양 곱하기 100. 이걸 수득률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세틸렌이라고 부르는 놈은 요 놈은 뭐다? 한 개 반응물이다. 그러면 생성물인 에탄의 양은 누가 결정한다? 아세틸렌이 결정해 주는 거다. 그러면 얘는 몇 몰이 생겨야 되겠습니까? 앞에 있는 계수비는 1대 2대 1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만큼이 반응하니까 얘도 이만큼이 생성돼 주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47분의 25 곱하기 2000만큼. 이건 뭐죠? 47분의 25 곱하기 2000. 이 값이 의미하는 바는 이론적으로 얻어지는 얘의 몰수죠. 그죠? 이론적으로 얻어지는 얘의 몰수입니다. 몰수니까 얘는 기호는 n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의 질량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하면 질량 나오지? 분자량 하면 나오겠죠. 분자량은 에탄의 분자량은 30g/몰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에탄의 분자량은 30g/몰이니까 분자량 30 곱하면 기호로 따면 몰수 곱하기 분자량은 현재 질량 나옵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 질량을 이건 이제
요건 편입 문제이기 때문에 편입은 이렇게 계산이 약간 복잡한 것도 주거든요. 변리사에서는 다행히 이렇게 이 정도의 계산은 손으로도 가능하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냥 된다고 해주세요. 예, 이 정도의 계산은 손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뭐 안 되면 뭐 이런 계산까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 대충 계산해 보면 32kg쯤 됩니다. 이건 단위가 g이고요. 예, 이걸 g을 kg 단위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32,000g이 되겠죠. 그죠? 32kg. 근데 얼마큼 얻었다 그랬습니까? 15kg 얻었다 그랬거든요. 15kg. 그러면 자, 수득률은 얼마가 될까요? 수득률은 이론적으로 32분의 15 곱하기 100. 그죠? 대략적으로 제일 가까운 값이 누굽니까? 예, 그죠? 그래서 50. 이건 50은 아니잖아. 그죠? 엄밀하게는. 50보다 조금 작아. 하지만은 조금 작지만은 얘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근사적인 거로 찾는 겁니다. 편입은 이거예요. 편입은 이렇게 지문이 숫자가 딱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거기서 제일 근처 값을 찾아라. 이게 편입 시험의 정체야. 변리사는 아직까진 그렇게는 안 나와. 숫자 갖고 장난치는 걸로는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런 걸 맞닥뜨려도 당황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이번 문제 이해됐니? 이해됐어? 이해됐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그래, 좋아, 그래. 긴장하지 말고요. 긴장하지 말고 그냥 평온하게 지금 잘 이해되고 있다고 믿겠습니다. 이해되고 있죠? 자, 문제 1번,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됐죠? 3번 가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양이온 M 이가영과 음이온 X의 금연 결합해서 만들어진 MX라는 화합물이 있다. 이온 결합성 물질이겠군요. 이때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 M은 원자 번호가 25번이고 M이라는 놈은 원자 번호가 얼마라고요? 25번 양전자수입니다. 중성자수는 양수자수의 1.2배 2고 그러면 중성자수가 얼마입니까? 25 곱하기 1.2가 되겠죠. 그러니까 30이 중성자수입니다. 그러면 질량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질량을 여기다가 30이라고 적으면 가슴이 무너지죠. 왜? 질량은 양손자 플러스 중성자잖아. 이거는 기초 이론이라고요. 8페이지에 있는 교재 8페이지에 아주 센 기초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M이라고 부르는 놈은 질량은 30이 아니라 얼마야? 25 더하기 30해서 질량은 55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왜? 질량수는 양승자수 플러스 중성자수가 질량수거든요. 그래서 M이라고 부르는 놈은요. 원자번호 25번 질량은 56짜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다음에 갑니다. X는 양승자수가 8번이고 그 다음에 중성자수는 원자번호와 같다. 그러니까 중성자수도 몇 개입니까? 8개가 되겠죠. 그러면 질량은 얼마예요? 16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에요. 그죠? 됐습니다. 그러면 M이라고 부르는 놈은 원자번호 25번 질량은 55짜리이고 X라고 부르는 놈은 원자번호 8번 질량은 16짜리인 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기억됐죠? M의 양수자수는 질량수는 55다. 당연히 맞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갑니다. X 이가 음연의 전자수는 자 여긴 전자 몇 개? 중성일 땐 전자 8개입니다. 양승자 몇 개? 8개입니다. 중성자 몇 개? 질량 8이니까 8개입니다. 그죠? 근데 X 이가 음연되면 전자가 몇 개가 들어온 거예요? 2개가 들어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자가 몇 개 되겠습니까? 전자 10개죠. 8개였다가 2개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양승자는 이거랑 똑같고요. 중성자도 얘랑 똑같다. 이렇게 된 건 당연히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전자수는 10개다. 예, 좋습니다. 질량을 갑니다. 토탈 화학신량 MX의 화학신량은 얼마? 예, 이거 더하기 이거죠. 55 더하기 16입니다. 그러니까 질량은 71짜리다라고 말하는 거. 화학신량은 71이다. 아유, 난이도 이렇게 나오면 좋겠죠. 시험장에서. 전원이 다 맞아요. 이걸 틀리는 수험생은 없어요. 시험장 갔었을 때. 내년 2월 달쯤 되었을 때. 무슨 얘기냐? 이런 거는 실수 나오는 사람한테는 치명적이란 겁니다. 이제. 그러므로 문제가 쉬웠을 때는요. 명심.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안 나와 이거. 안 나와. 나와서 하는 거 아니야.
거기 옆에다가 이런 걸 적어놔야 돼. 교훈. 이런 거 틀리면 난 떨어짐. 이거 틀리면 난 떨어짐. 즉 무슨 얘기냐? 모든 수험생이 다 맞히는 걸 혼자 틀린 것이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밀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즉, 자, 교훈 뭐야? 교훈.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푸는 게 아니야. 이런 걸 들으려고 문제를 풀이를 듣는 거야. 교훈. 문제가 쉬우면 반드시 검사하여라. 알겠죠? 문제가 쉬우면 반드시 검사하여라. 문제가 쉬우면 반드시 검사하여라. 왜? 문제가 쉬웠을 때 그거 틀리면 치명타야. 하지만 문제가 어려웠을 때는 검사할 시간이 안 나와.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다 쉽다는 본인이 느끼거든요. 네가 쉬우면 다 쉬워. 네가 어려우면 다 어려운 거야. 물론 너는 어렵고 다른 사람이 쉬울 수도 있어.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하수인데요. 보통 2월 달까지 충실하게 3월 달부터 내가 봤거든요. 이 학생을. 3월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충실하게 공부를 해온 수험생이라면 그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하수는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꼭 기억하시는 거야. 문제가 쉬울 때는 검산에서 실수 안 나오는 게 중요하고 문제가 어려울 때는 그때는 담대하게 쉬운 것만 골라 푸는 게 중요해. 알았죠? 자연과학 쪽에서는. 민법이나 산재법은 통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거는 쉬워도 어려워도 해내야 돼. 쉬워도 어려워도 해내야 되지만 자연과학 쪽에서는 문제가 쉬울 때는 검산에서 다시 한번 풀어봐서 절대 실수 안 나도록 노력할 것이며 문제가 거기다가 그런 걸 적어내야 된다. 알았지? 그런 걸 적어놔서 문제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답 안 나온다니까. 안 나온다니까. 가끔 가다가 맨날 묻는 게 선생님 이거 나오면 어떡해요? 안 나와. 안 나와.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똑같은 걸. 모든 시험에서 똑같은 딱 찍어갖고 나오는 있긴 있었어. 거의 찍어갖고 냈구나라는 게 있긴 있었어요. 예, 편입하고 미트리트 PT에서 겹치는 게 있었어. 예, 그래서 그런 건 한두 개 정도는 보이지만 그런 경우는 진짜 극히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대해서 문제를 푸는 것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문제 풀면서 절대로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실수 안 나오도록 주의하실 것이며 문제가 나중에 어려운 것도 풀게 될 겁니다.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딱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시간 바로 넘겨야 되겠지. 시험장에서 딱 봤는데 못 풀겠다. 읽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땐 버리고 그냥 바로 넘기는 겁니다. 그런 걸 꼭 연습해 보는 거야. 알았지? 그런 걸 연습하려고 문제를 푸는 거고 그런 걸 연습하는 걸 언제 한다고? 모의고사 6회로 해보라고. 모의고사 8월 달부터 모의고사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8월 달부터 모의고사 6회로다가 그런 것을 꼭 연습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됐어요. 문제 4번 가보도록 합니다. M은 다음과 같은 두 단계의 불균열 반응식. 자, 반응식이 완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0.696g의 M2O3를 출발물질로 해서 생성된 HCl을 중화시키는데 0.5몰 농도의 NaOH 총액 120ml가 소모되었다라고 했고요. 반응 단계 1과 단계 2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NO 알루미늄 붕소까지의 원자량 10.8, 12, 14, 16, 27이라고 원자량도 제시되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기억 지문 한번 딱 볼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뭐죠? 미정계수법으로 풀고 있으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연습할 땐 한 번은 해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연습할 때 한 번은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은데 시험장에서는 어떻게만 하는 거라고? 반응식 완결이라며 이거. 반응식 완결이라며 확인만 하면 끝나는 거야. 반응식이 완결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완결돼야 돼? 반응물의 몰수와 생성물의 몰수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M 2개 됐어. 그 다음에 O 3개 됐어. 그 다음에 C 3개 됐어. 그 다음에 CL 6개 됐어. 완결 끝 된 거야. 오케이? 이걸 미정계수법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정계수법은 교재의 14페이지에 있거든요. 비정계수법을
연습을 안 하고 들어가면 안 돼. 왜? 지금 이 문제는 자 이게 왜 이런 걸 연습하긴 해야 돼. 반응식의 완결을 안 해주고 나서 문제를 풀 수 있잖아. 이 문제는 포인트가 뭡니까? 기억 지문이 맞는지 틀린지를 빨리 판단하는 게 포인트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정계수법으로 풀어내는 것은 바보짓이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게 지금 반응식이 완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라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미정계수법은 반드시 연습을 꼭 하기 바랍니다. 연습 꼭 해주세요. 알았죠? 연습 꼭 해주시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걸 갖다 미정계수법으로 기억지문 같은 거 풀 때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계 2도 볼까요? M 2개, M 2개, CL 6개, CL 6개, H 6개, H 6개 딱 맞아 들어갔습니다. 다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단계 1과 단계 2가 반응식이 완결되었으니까 기억은 미정계수법으로 풀지 말고 해내야 한다. 대신에 미정계수법을 다시 한번 연습은 해보시라. 이 문제 갖고서는 한번 반응식을 완결 지을 수 있는지를 집에 가셔서 연습은 한번 해보되 실제 시험장에서 이걸 연습으로 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자, 문제 한번 다시 보실까요? 반응식은 완결 지었는데 단계 2에 선생된 HCl을 중화시키는데 0.5 몰농도 Na중액 120ml가 소모되었다. 자, 몇 미리몰이 소모된 겁니까? 이거 문제 푸는 거 뭐야? 0.5 몰농도, 0.5 몰농도 NaOH 120ml라며. 120ml라며. 자, 이게 몇 미리몰인가요? 이거 요령 뭐예요? 요령 몇 미리몰인지 아는 가장 간단한 방법. 바로 2개를 곱하면 됩니다. 바로 2개를 곱해버리면 돼. 0.5몰 농도 NaOH 120ml니까 2개를 빡 곱하면 값이 60 나오죠? 60ml몰이 NaOH가 들어간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몰 농도 곱하기 밀리리터 하면 몇 미리몰 하고 나오는 거야. 몰 농도 곱하기 밀리리터 하면 2개를 곱하면 몰수가 나온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건 어떻게 푸는 거야? 0.5라는 것은 용액 1000ml 속에 1000ml 속에 용질이 0.5몰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0.5몰 농도 아니야. 그러면 120ml 속에는 120ml 속에는 몇 몰이 있어요? 이거잖아.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값이잖아. 그러면 결국은 이 X값은 얼마 나와? 0.5 곱하기 120 한 다음에 나누기 1000 아니야. 1000 아니야. 그러니까 1000을 나눠준다는 것은 미리로다 바꿔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미리몰로다가 쓰는 거라고요. 아셨죠? 이것을 그래서 요건 얼만큼이 들어갑니까? 하면은 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60 곱하기 3승몰이 60ml 아니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령 몰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미리몰수다. 몰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미리몰수다. 이런 거를 빨리빨리 캐치해내라. 빨리빨리 캐치해내라. 그러니까 몰농도 곱하기 밀리리터의 부피 밀리리터 하면 단위가 뭐라고? 미리몰 나온다고요. 알았죠? 그래서 60ml몰의 NaOH가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 갖다가 이거 갖다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시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1000m 속에 0.5몰 들어갔으니까 120m 속에는 6 곱하기 10의 3승몰이 있고, 아니 60 곱하기 10의 3승몰이 있고, 이건 60ml몰이다. 이렇게 푸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요령 어떻게 된다고요? 몰농도 곱하기 밀리리터에 부피하면 단위가 뭐? 몇 미리몰 하고 나온다. 됐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런 걸 파랗게 해라 이거야. 이걸 빨리 해가지고 연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소모되었다 그랬습니다. HCl을 중화시키는데 이렇게 소모됐다 그랬어요. 자, HCl은 수소 양이온이라고 쓰면 되죠. NaOH는 OH의 음연이라고 쓰면 되죠. 중화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중화 반응인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반응식을 쓰면 HCl과 NaOH가 반응해서 물 되고 그 다음에 NaCl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중화 반응인 것입니다. 산과 염기가 만나서 염과 물을 생성시켜주는 반응이죠. 자, 앞에 있는 계수비가 1대1이거든요. 그러면 1대1에 몰비로 반응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생성된 HCl을 중화시키는데
NaOH가 얼마만큼 들어갔다 그랬어요? 60m몰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60m몰 들어갔다라고 했으니까 자, 반응식을 보십시오. 자, 그러면 HCl도 몇 미리몰이 생성되어야 합니까? 그러죠. 60m몰이 생성되어야 돼. 60m몰이 생성되어야만 1대1의 몰비로 NaOH와 반응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60m몰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자, MCl이라고 부르는 놈은 자, 몇 대 몇입니까? 앞에 있는 기수비가 2대 6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몇 미리몰이 반응해야 돼? 그러죠. 20m몰이 반응해야 되는 거야. 20몰이 반응해야지만 2대 6의 몰비가 바로 20대 60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MCl3라는 놈이 몇 미리몰이 생성된 겁니까? 20m몰이 생성돼 준 것입니다. 20m몰이 생성돼 주기 위해서 반응하는 M2O3라고 부르는 놈은 몇 미리몰이 반응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앞에 있는 기수비는 1대 2거든요. 1대 2가 몰비거든요. 그러면 얘가 20m몰이 생성돼 주기 위해서는 이놈은 10m몰이 반응하면 될 겁니다. 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기억은 맞다라는 거 알았죠? 지금 방금 반응식 완결 지은 겁니다. 그때 단계 1에서 반응한 M2O3의 몰수는 20m몰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10m몰이구나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으니까 니은은 틀린 거다라고 확인될 수 있겠죠. 문제 푸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자, 문제 가봅니다. 그러면 M2O3라고 부른 놈이 얼마큼 반응한 거라 그랬어요? 10m몰. 10m몰이야. 문제 한번 보실까요? 0.696g. 0.696g. 이게 뭐야? M2O3의 출발 물질의 질량이야. 근데 M2O3는 몇 미리몰이 반응한 거라고? 10m몰이 반응한 거라고 지금 방금 알아냈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야, 이거구나. 0.10m몰이 M2O3라는 놈은 이게 0.696g을 나타내주는 놈이겠구나. 이거잖아. 그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m몰이 0.696g입니다. 자, 우리는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은 1몰의 질량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건 10 곱하기 10-3승몰일 때 0.696g이야. 그러면 1몰의 질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량, 화학식량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원래 X값은 뭐야? 69.6g입니다. 그러면 M2O3라고 부르는 놈은 M2O3라고 부르는 놈은 얘의 화학식량이 얼마라고요? 69.6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M이란 것은 2개 곱하기 M 더하기 얘는 산소는 16 곱하기 3 아니겠습니까? 이게 69.6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M이라는 놈의 원자량은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10.8이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문제 주어진 정보에서 10.8짜리 누굽니까? 붕소죠. 붕소는 10.8이다 라고 문제에서 줬잖아. 이해됐죠? 그러니까 됐죠? 그러면 사용한 원소 M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알루미늄이 아니라 붕소구나. 그러니까 B2O3였구나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틀렸다. 기억 1번만 올바르게 되었습니다. 난이도가 조금은 높아졌죠.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죠. 시험장에서 풀 때 여러분 자, 빨리 푸는 거. 반응식 완결이네? 완결 왜 해? 확인 빨리 해서 딱 찍어.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여기서 몇 미리몰? 그 두 개 곱하면 바로 60미리몰. 그럼 60m몰 바로 딱 알았어. 60m몰 바로 딱 알았으니까 60m몰. 얘가 60m몰. 그러면 얘는 앞에 있는 기수비가 2대 6. 이건 20m몰. 얘가 20m몰. 그럼 얘는 얼마? 10m몰. 10m몰이 0.696g. 1몰의 질량은 69.6g. 그럼 분자량 알았으니까 원자량 자동방 계산 가능. 그러면 원자량을 알아냈으니까 붕소다라는 것들 확인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됐죠? 문제를 풀고 나서 보니까 결론을 보면은 쉽다. 그게 화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풀면 실력이 는다고 착각합니다.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 실력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화학 문제가 한두 개 푼다고 5,000문제, 5만 문제를 풀어도 실력이 늘을까 말까 합니다. 근데 5만 문제 풀면요 30년 걸립니다. 내가 5만 문제 정도 풀었을 거 아니야. 30년 동안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실력이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어요. 나도 어떤 거 문제 복잡한 거는 못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니? 화학 실력은 늘어나는 게 정말 가성비가 없는 과목이다. 정말 가성비가 없는 과목에 왜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까? 즉 절대로 많이 투자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시간 투자. 자, 내가 몇 시간 공부하라고요? 주당 평균? 주당 60시간 정도는 하십시오. 60시간 중 화학은 10분의 1 안쪽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분의 1 안쪽으로 해주세요. 화학을. 10분의 1을 넘어가진 말아주십시오. 물론 지금 선생님 제가 화학 강의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셔서 화학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서 가성비 나쁜 과목에 시간 할애하여서 가성비 좋은 과목까지 덩달아 망하진 맙시다. 아셨죠? 그게 솔직히 화학 선생으로서 이 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시험 끝나고 나면요, 저도 여러분들이 화학 점수 몇 점 받았는가가 솔직히 제일 궁금해.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서 화학 어떤 친구 8개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괜히 기분 좋아. 왠지 내가 잘 가르친 것 같고, 왠지 내가 좀 잘 적응시켜 준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친구 선생님 2개 맞았어요. 그러면 왠지 저 새끼 어디 가서 떠들면 안 되는데. 솔직히 그 생각 듭니다. 그러나 4개부터 6개 방어인 사람 맞춥시다. 적게 해주십시오. 화학은 최소의 것으로 합시다. 최소의 것으로 하셔서 하되,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자, 이걸 통해서 뭘 공부하는 거야? 아까 같은 이런 요령 같은 거 빨리 배우자. 이런 요령 같은 거 빨리 배우더라. 몇 미리몰이다. 그러면 몰농도 곱하기 몇 밀리리터 곱하면 단위가 뭐라고요? 몇 미리몰의 몰수가 나온다고요. 이런 요령 같은 거 배우자. 그러면 반응식을 완결하지 말고 반응식 완결돼 있는 것은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주자. 그 다음에 우리는 분자량, 원자량의 기초 이론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런 걸 캐치해내는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아셨죠? 아셨죠? 꼭 그렇게 공부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요. 이 문제 안 나온다니까요. 어떤 문제도 나오는 게 없어요. 어떤 문제도 안 나옵니다. 이것도 전부 다 편입 문제였는데 다 저도 처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다 문제가 다 달라요. 가끔 가다가 편입 문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교수님이 어차피 편입은 내가 가르칠 사람 내가 뽑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이 우연히도 교수님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같은 경우가 있나 봐.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귀찮아갖고 자녀 갖고 와. 그래서 그냥 그대로 베껴갖고 비슷하게 내는 경우가 가끔가다 편입은 있습니다. 미트디트 변리사는 국가고시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질 않아. 국가고시야, 국가고시. 국가가 주관하는 거야, 변리사 시험도. 국가가 주관하는 것은 절대 그렇게 성의 없이 작년 냈던 문제가 올해 또 나오고 이런 일 없어요. 즉,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보면 되잖아요. 그죠? 기출문제는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할 것이라고 믿고요. 자, 그러면 또 5번 한번 더 풀어봅시다. 금속산화물 MO는 CO2 발행해서 이렇게 반응식이 완결되어 있나요? 완결되어 있지 않나요? 완결되어 있느냐, 완결되어 있지 않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요? 앞에 있는 기수비가 몰수비, 분자수비, 기체일 부피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를 깨쳐야 되기 때문에 확인해 주세요. M 하나, M 하나, C 하나, C 하나, O 3개, O 3개 끝. 완결되어 있는 거야, 이건. 완결되어 있는 거야. 그럼 앞에 있는 기수비는 1대 1대 1이다라는 것은 몰비입니다라는 것은 당연. 그래서 이렇게 된다. STP 상태에서 영도 실기압이죠. 0.40g의 MO를 244ml의 CO2와 완전히 반응시켰더니 20ml의 CO2가 남았다. 자, 이거에서 자, 얘기할 수 있어요. 반응물은 누구하고 누구죠? MO와 CO2입니다. 근데 자, 0.4g의 얘를 244ml의 얘와 반응시켰더니 20ml의 CO2가 남았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한계 반응물은 MO다라는 거잖아.
남은 놈이 한계 반응물일 리가 없잖아. 다 떨어지는 놈이 한계 반응물. 반응물의 몰수나 양이 다 나와 있고, 몰수나 양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얘는 남았다며. 얘가 남았으니까 얘는 다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MO라고 부르는 놈이 한계 시약, 한계 반응물이다라는 것은 글씨를 읽으면서 맞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얼마만큼이 반응한 겁니까? 244 중에서 20ml 남았어요. 그러니까 얼마큼 반응한 거야? 224ml가 반응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224ml가 반응하였다는 거. 244 빼기 20만큼 244가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20이 남았으니까 반응한 것은 224 아니야. 그러면 224ml가 남아서 반응했다는 얘기야. 누가? CO2가 224ml가 반응했다는 얘기잖아. 그지? 이해되셨습니까? 느낌이 오네. STP 뭐 느낌 오는 거 없어? 그렇죠. 1몰의 질량이 1몰의 부피가 얼마큼이에요? 22.4라는 숫자가 뭔가 느낌이 오네. 그지? 이거 법칙을 뭐라고 하죠?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디냐? 10페이지에 아보가드로 법칙이거든요. 10페이지의 아보가드로 법칙, 단순하게 제 교재에는 STP에서 모든 기체는 동운동합 동부피의 동수다라고만 써 있습니다. 그게 문제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니까? 그 말 한마디가 문제로서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인 것을 개념을 못 잡는 사람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면 잘 보세요. 0도씨 1기압 STP 맞죠? 1몰의 부피가 얼마야? 22.4L야. 근데 STP에서 0도씨 1기압에서 223ml는 몇 몰이냐? 당연히 나오잖아. 얼마 나와? 0.01몰이죠. 1몰이 22.4L니까 1몰이 22.4L니까 얘는 0.01몰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되고 있나요? 그래요. 그러면 반응식을 보십니다. MO라고 부르는 놈이 CO2랑 반응해서 MCO3가 된다 그랬고 앞에 있는 기수비는 1대1입니다. 얘가 몇 몰이 반응했다고요? 0.01몰이 반응했습니다. 그러면 이놈은 몇 몰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1대1의 몰비거든요. 0.01몰입니다. 그러면 0.01몰의 질량이 0.4g짜리란 얘기예요. 0.4g의 MO를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0.01몰이 0.4g을 나타낸 거니까 분자량 됐습니까? MO의 분자량 얼마입니까? 40g 포몰이겠네요. 1몰의 질량이 분자량입니다. 그러니까 0.01몰이 0.4g이니까 1몰일 땐 40g일 것이고요. 그러면 40g이니까 M이라는 곳의 질량은 얼마가 되어야 돼? 24여야 되고 산소가 16이니까 합쳐서 40 되겠죠. 그러면 질량 24짜리 놈은 누구여야 됩니까? 마그네슘이겠죠. 그래서 금속M은 마그네슘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 맞고 니은 맞구나 라고 확인됐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생성물은 몇 몰 얻어줘야 됩니까? 0.01몰이 얻어줘야 되겠죠. 0.01몰이 얻어지는 거고 얘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얘는 질량이 얼마라고요? 24, 탄소는 12, 산소는 16 곱하기 3. 이 얼마입니까? 84죠. 84g 아니겠습니까? 84g인데 0.01몰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0.84g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성된 얘의 질량은 0.84g이다. 정답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죠. 걸리는 시간 30초 한짝. 이 정도면 읽으면서 힌트 포인트를 잡아야 돼. 그게 안 되면 응용력이 약한 거야. 응용력이 약한 친구는 배양이 안 돼. 변리사 수험생일 기간 동안은 배양이 안 돼. 변리사 수험생은 기간 동안은 배양할 수가 없어요. 즉 이런 문제가 만약에 30초 한증에서 지금 선생님이 말한 포인트가 지나가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나는 이 응용하는 문제는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구나라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런 문제 갖고선 이렇게 연습해보고 자꾸 이렇게 써보고 하는 건 좀 해보십시오. 그렇게 좀 노력하는 건 좋으나 여기서 또 욕심을 부려서 문제를 더 풀어야지 문제집 시중에 문제집 구입해가지고 제발 그런 갯벌짓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뭔 세상에 시간 낭비 중에 시간 낭비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짓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런 짓 절대 하지 마시고 그래 요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런 선생님이 말한 이런 포인트가 지나가지 않았다면 내가 그래 조금만 더 내용을 좀 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그리고 이게 문제화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바뀌어보자.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수험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5번 이해되셨습니까? 자,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가 편입 문제입니다. 편입 문제고요. 모학교 편입 문제 중에서 제가 수치를 조금 바꿔와 갖고 온 게 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교의 편입 문제를 제가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즉 양론 파토의 문제에 관한 거였습니다. 자, 6번 문제부터가 바로 미트리트 피트 문제거든요. 미트리트 피트 문제는 이렇게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림 같은 거라든가 표 같은 것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그림 같은 거. 자, 6번 문제 같이 이런 그림이 있는 건 보면 왠지 더 쫄리죠. 이게 응용력 약한 친구는 그림을 보는 순간 쫄리거든요. 자, 거기다가 적어놔 주십시오. 그림이 있으면 쉬운 문제. 더 자신감을 가져주세요. 그런 걸 적어놔야 돼. 그림이 있으면 쉬운 문제 알았죠? 그림이 있으면 쉬운 문제. 왜? 그림에서 힌트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응용력이 약한 친구는 그림이 있으면 오, 이런 그림 처음 보는데 그림은 100% 처음 보는 그림만 나옵니다. 실제 시험장 가면 본 그림은 없어요. 본 그림은. 그리고 만약에 본 그림이 만약에 있다면 내용이 다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림은 처음 보는 그림만 나와. 그런데 거기서 뭐냐면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실래요? 그림이 있는 건 쉬운 문제다. 그래서 이 그림 내에서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을 꼭 생각해 주십시오. 알았죠? 예, 그런 건 자신감의 문제일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5번까지 일단 풀어드렸고요. 자, 여기 문제풀이반은 저거랑 달리 내용 강의하고 달리 3교시까지 갑니다. 얘 표정이 확 급속도로 어두워지네. 그렇게 꼴 보기가 싫으셨어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3교시까지 갑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 2교시까지 해서 나가면 2달도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더울 때 끝냅시다. 더울 때 짜릿하게 딱 끝내고 한번 최종 정리가 아니라 본인이 한번 쫙 정리 한번 해 보시면서 또 나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제가 강의를 빨리 끝내드릴수록 여러분들이 자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많이 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자, 1교시는 이걸로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6번 문제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